예, 3장입니다. 파이썬에서 시각화 도구 소개를 이제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파이썬의 기본 문법,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사용하기, 그리고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 문법이에요. 파이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도 간단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쓸 매트플롯립이라든지 시본, 판다스, 넘파이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문법 내용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문자열, 불린형 이런 등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걸 살펴보면 x는 10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x라는 이렇게 상상을 하면 돼요. 왼쪽 값, 이 이퀄 사인을 기준으로 이거 보통 이제 이퀄 사인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사인먼트 기호예요. 할당문의 어사인먼트 기호인데 이 기호의 왼쪽을 레프트 핸드 사이드, 오른쪽을 라이트 핸드 사이드라고 하죠. 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하시면 편합니다. 언어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장소입니다. 장소. 어떤 곳, 장소고, 이 오른쪽은 아무리 길든 수식이 수십 줄이든 상관없이 얘는 값입니다. 값. 그죠? 값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컴퓨터를 이용해서 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숫자랑 문자밖에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x는 10이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x라는 장소에 10이라는 값을 넣으세요. y는 3.13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y라는 장소에다가 y라고 칭하는 장소에다가 3.14라는 값을 넣으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변수 x의 타입, 형이라는 게 있지, 그렇죠? 타입이 뭐냐라고 하면 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형 타입에는 정수값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 이렇게 y처럼 실수형 타입에는 실수값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C 랭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는 x라는 변수를 사용하는데 나는 얘를 정수로 사용할 거야 라는 의미로 int x는 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러면 x라는 놈은 영원히 뭐만 들어가? 정수형만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x에다가 10을 넣었다가 바로 다음 줄에 x에다가 11.0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타입, 내 방의 타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타입이 결정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값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이에요. C 같은 컴파일러 언어는 미리 x라는 놈은 정수로 쓸 거야 라고 미리 고정을 시켜버리죠. 반면에 x는 10이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위에서 x의 타입이 뭔지 정의하지 않아요. 그냥 씁니다. x라는 변수에다가 들어가는 값이 정수면 정수형이 되는 거고, 들어가는 값이 문자열이면 문자열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이게 C 공부를 먼저 한 사람들은 그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또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료형이 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 복합자료형이라고 그래서 리스트형, 요 가로를 잘 봐야 돼요. 이 가로가 이놈이 무슨 형인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스라는 것은 값 1, 2, 3, 4, 5 다섯 개의 값을 갖는 리스트형입니다 라고, 그죠? 누가 넘버가 리스트형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들어가는 값이 묶여서 호치키스 가로 브라킷으로 묶여서 들어갔으면 걔는 이제부터 리스트형이 됩니다. 다섯 개의 값을 갖는 변수 넘버,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딕셔너리형. 딕셔너리형은 이렇게 씁니다. 기호는 요 브레이스라는 놈을 써요. 날라리 기호를 써요. 이 날라리 기호 안에는, 이 날라리 기호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의미적으로 셋을 표현할 때도 요 날라리 기호를 씁니다. 이렇게 그냥 브레이스를 쓰는데, 차이점은 구분이 될 수가 있어야죠. 들어오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형이 결정이 되는데, 이놈이 딕셔너리인지 집합인지 어떻게 알 거야? 요 콜론에 의거해서 표시가 됩니다. 요 콜론이 있으면 무슨 뜻이야? 딕셔너리라는 뜻이고, 콜론이 없고 컴마면 전부 셋이라는 놈입니다.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요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은 그죠? 이름입니다. 이름. 오른쪽은 값이에요. 이름이 네임이 앨리스예요. 에이지가 25입니다. 이런 느낌. 우리 영어 사전 같은 느낌이에요. 뭔 단어가 나오고 그거의 뜻이 나오고, 단어 나오고 뜻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사전형이라는 딕셔너리라는 데이터 타입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은 앨리스, 에이지는 25 이렇게. 그 다음에 튜플은 그냥 요 괄호를 씁니다. 요 괄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괄호, 요 괄호는 튜플이에요. 근데 얘는 변경 불가능한 리스트라고 그랬는데, 리스트랑 거의 유사합니다. 뭐 여러 개의 값을 하나로 묶을 때 쓰는 건데, 얘는 그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한번 지정하면. 근데 리스트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물론 깊이 들어가면 아주 어려운 차이들이 많습니다만,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X, Y 결정하고, 뭐 이게 false가 들어갔으면 얘는 불리언이란 뜻이겠죠. 이 F는 반드시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반드시 소문자로 써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내는 놈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한번 해봤고 한번 찍어봤어요. 예. 그대로 찍어본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이 수업은 좀 파이썬을 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아주 간단한 거니까 가볍게라도 좀 보고 넘어가자 이거죠. 뭐 스코어 if문이에요. if, elif, else if의 약자 elif라고 합니다. elif, else 이렇게 쓰는 건데, 스코어가 90보다 크다 하면 프린트 A 학점을 하고, 아니면 다시 if, 그렇죠? elif는 else if의 약자예요. 근데 else if라고 쓰면 안 되고 그냥 elif라고 써야 합니다. 90보다 작은데 또 만약에 80보다 크면 B 학점이라고 찍고, 그것도 아니면 C 학점이라고 찍겠습니다 할 때 쓰는 문법 구조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포문이나 파일문들, 그죠? 여기에 보면 콜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의 조건 다음에 콜론, 그렇죠? 그 다음에 콜론 이렇게 들어가요. 예. 이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에러입니다. 이 시작이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프린트가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요걸 우리 보통 들여쓰기라고 하잖아요. 인덴테이션, 들여쓰기. 파이썬에서는 이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덴테이션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건데, 이거 보세요. 포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반복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콜론이 나오고
한 줄이 딱 나왔어. 그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야? 대체 내가 반복해야 될 문장이 뭐야? 이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포문 반복하세요 콜론 한 줄이면 요 한 줄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낯설어요, 이게. 그렇죠? 뭐 C 같은 구조, 자바 같은 구조, 뭐 C++ 이런 데서 보면 포는 i부터 1부터 뭐 i는 0부터 10까지 뭐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어쩌고 저쩌고를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포는 뭐 1부터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씩 증가해 가면서 쓰세요.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포, 프룻, 인, 프루트. 그러니까 요갑, 프루이트, 과일들 요거 애플, 바나나, 체리. 그 리스트에서 프룻, 과일 하나. 변수. 그래서 첫 번째 회전에서 프룻은 애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전에서는 프룻은 바나나가 되고 세 번째 회전에서는 프룻은 체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요거의 개수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이 돌겠죠. 세 번이 과일 이름 프룻 찍고 첫 번째니까 애플 찍고 그 다음에 바나나 찍고 그 다음에 체리 찍고 이렇게 세 줄이 딱 찍히고 끝나는 겁니다. 아무튼 이 포문이 조금 생소한데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야, 프린트문 말고 포문 안에 여러 줄을 내가 반복하고 싶어. 그럴 때 이 여러 줄의 기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인덴테이션을 같은 놈끼리, 그러니까 3칸 들여쓰기 했으면 3칸 들여쓰기 하고 쓰여진 요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블럭이 되는 겁니다. 요 블럭을 요만큼 반복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덴테이션이 되게 중요하죠. 이게 한 칸이라도 맞지 않으면 에러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포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라고 물어본다라면 인덴테이션, 그 다음 줄에 인덴테이션 안 지킨 줄이 있다면 요 줄부터는 이 포문하고는 상관없는 포문이가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나중에 한번 보면 알 텐데, 그래서 요 인덴테이션이 블럭, 우리 C에서 보면 이 기호로서 우리는 뭘 해줘요? 한 블럭의 시작과 끝을 표현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 기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을 뭐로? 인덴테이션, 들여쓰기가 같은 놈끼리는 무조건 하나의 블럭으로 보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혹시 요거 잘 내가 블럭에 넣고 싶으면 요 인덴테이션을 맞춰서 넣어야 하고 여기서 엔터 치면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탭이 됩니다. 근데 뚝뚝뚝 또 탭 자동되고 해서 여기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놈을 치고 싶은데 자동으로 탭인이 되어 있으면 그냥 뒤로 빼면 돼요.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뒤로 뺀 다음에 여기서부터 뭔가 명령을 쳐나가면 됩니다. 모든 블럭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파일문이 뭐죠? 파일문도 마찬가지죠. 파일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반복하라는 거죠. 뭘 반복해? 이 두 줄을 반복. 인덴테이션이 맞잖아, 그죠? 여기서 한 칸이라도 틀리면 에러가 난다는 거죠. 프린트 F에서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5번 돌겠지, 그죠? 그게 반복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피니션 DEF는 함수 선언할 때 앞에 쓰는 써야 하는 글자입니다. 명령어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 인덴테이션을 잘 봐야 하는데 이런 식이죠. 뭐 그릿이라는 함수예요. 매개 변수는 네임을 하나 받네요.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안녕하세요 네임 쓰는 겁니다. 그쵸? 네. 요게 함수예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왜? 인덴테이션이 맞는 게 한 줄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바로 밖으로 이 인덴테이션과 이게 맞으면, 그쵸? 이것도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요게 들여쓰기가 맞잖아. 그러면 요거 함수랑 얘는 별개의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콜했죠. 데이터 분석가를 매개 변수를 가지고, 그럼 네임이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실제로 실행을 하면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함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아, 제가 또 실수했네요. 이게 인덴테이션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들여쓰기가 돼야 돼요. 안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스퀘어라는 함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파라메터는 x 값 하나 값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리턴을 뭐 어떻게 할 거냐면 곱하기. 그럼 이건 x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리턴 값이 있으니까 사용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반환 값이 들어갈 변수 정하고 스퀘어 5 그러면 x 대신에 5 들어가서 5 곱하기 5 결과값 25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DEF는 함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리저브 또 예약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사용 많이 해봤죠. 우리는 많이 해봤는데, 그죠? 해서 import라는 명령을 통해서 로드하는 행위를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줘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PLT 플롯이라는 간단한 그래프 이거 선그래프 그리고 싶다라면 플롯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값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 2, 3 한 덩어리, 4, 5, 6 한 덩어리. 이러면 요 위치 1과 4, 2와 5, 3과 6. 그래서 1과 4. 그 다음에 뭐죠? 2와 5. 2와 5. 그 다음에 3과 6. 그죠? 이걸 요 점들이 있겠지, 그렇죠? 요 점들을 연결한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 이렇게 임포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면 뭐를 우리가 지금 알아낸 게 별로 플롯이라는 함수 사용법을 알아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기본 문법은 요것만 일단 알고 넘어가자. 기본 자료형, 변수와 자료형, 제어 구조,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건가? 그 다음에 함수를 또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라이브러리로 화되어 있는 놈을 어떻게 불러올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한 에디터라고 보면 돼요. 에디터, 뭐 통합 툴킷이라고 보면 되죠. 실행도 시켜주고 프로그램도 작성해주고 하는 놈,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예. 일단은 대화형이에요. 대화형이라 이렇게 또 이 파이썬이 그 인터프리터 언어라 한 줄씩 실행을 합니다. 한 줄씩 실행하니까 한 셀에다가 한 줄씩 넣고 하다 보면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확인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 한 100줄에 걸쳐서 있다 해도 결국은 한 줄씩 실행을 해서 100줄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줄하고 답 받고 결과 보고 한 줄하고 결과 보고 한 줄하고 결과 보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화형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주로 데이터 과학,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머신, 통계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써요. 수업하기에는 제일 편하다. 근데 학생들은 뭐 파이참도 쓰고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툴 같은 놈을 쓰는데 파이썬 자체가
인터프리터 언어다 보니까 굳이 이런 그 에디터형처럼 생겨 먹은 놈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의 특징은 셀 단위로 실행을 한다. 일단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서와 코드, 문서 자체에다가 메이크 파일을 만들 수 있어 가지고 마크다운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와 코드를 통합해서 문서 나오다가 코드가 나오고 문서 나오다 코드가 나오고 근데 그 코드를 실행하면 결과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통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다음에 시각화도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셀 단위로 실행하는데 그 셀의 바로 아래에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설치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아나콘다 깔면 돼요. 아나콘다를 깔면 아나콘다 안에 주피터 노트북이 있습니다. 뭐 스파이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는 또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나콘다는 파이썬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보통 파이썬 뭐 인터프리터가 있어야 프로그램을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기본 파이썬이 있고 핵심 코어한 기본 파이썬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본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자주 쓰는 중요하게 사용되는 패키지들을 묶어서 만들어 놓은 놈 중에 하나가 아나콘다예요. 그럼 뭐 또 사이파이는 뭐겠어? 다른 또 필요로 하는 뭐 패키지들을 묶어서 뭔가 다른 이름의 파이썬을 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되게 많아요. 파이썬도 뭐 종류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 텐서플로우다. 이것도 파이썬의 일종입니다. 텐서플로우는 뭐 할 때? 머신러닝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놈이에요. 그러면 머신러닝 할 때 필요로 하는 뭐가 함수들을 패키지들을 거의 다 포함시켜서 하나의 파이썬으로 만들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인터넷에 가서 아나콘다 까는 법 하고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는 뭐 굳이 알아야 될 거 있다면 요거, 나머지는 버튼으로 다 마우스로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명령어 치고 실행할 때 또 키보드 막 사용하다가 마우스 올라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어색하잖아, 그죠? 예, 어색할 때는 요 Shift 엔터, 그러니까 내가 셀에다가 명령어를 막 쓰고 나서 바로 그 셀을 실행할 때 쓰는 명령이 Shift 엔터입니다. Shift 엔터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시각화 기구로는 뭐 매플롯립, 시본, 판다스, 넘파이 쓸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다 중복적인 거야. 앞에서 본 거지, 그죠? 매플롯립 뭐 굉장히 내가 뭐 출판용 그래프 제작에는 좀 편하다, 그 정도. 그래서 실제 매플롯립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죠? 여기에 가보면 실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별 희한한 그래프를 다 그려줘요. 굉장히 복잡한 거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내가 매플롯립을 완전히 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죠? 그래서 뭐 레퍼런스나 이그젬플을 보면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번도 마찬가지예요. C번은 매플롯립보다는 좀 더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오다 보니까 매플롯립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아쉬웠던 거, 그런 게 다 표현되어서 나오니까 좀 더 고급진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뭐 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뭐든지 어떤 놈을 공부하려면 요 튜토리얼이 이게 뭐야, 참고서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공부 가르쳐주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튜토리얼로 들어가 보면 아마도 여러 가지 이상한 이런 무슨 목적으로 그린 그림인지도 모르는 것조차 있으니까 한 번씩 필요하면 확인해 보십시오. 판다스. 판다스는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패키지는 아니에요. 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형으로 되어 있는 놈을 짜집게 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얘 없이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놈이고, 해서 뭐 데이터 전처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실제로 가능도 해요. 시각화도 뭐 할 수도 있다. 이것처럼 뭐 이렇게 간단한 라인 선 그래프도 그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폼은 안 납니다.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판다스도 굉장히 이게 패널 데이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패널 데이터. 패널 데이터란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겁니다. 하나의 데이터 값을 오랜 세월 걸쳐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 같은 거 작년, 오늘, 올해, 내년 뭐 아무튼 그쵸?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뭐 패널 데이터라고 하는데 초창기에 데이터 분석은 이 패널 데이터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왔던 그 패널 데이터셋을 하는 거다 해가지고 판다스 약자입니다. 패널 데이터 해서 판다스라는 이름을 줬어요. 아무튼 여기에서도 유저 가이드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넘파이. 예, 넘파이는 수학이에요. 수학인데 특화된 건 배열입니다. 배열에 관련한 모든 것을 모든 함수가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넘파이도 또 하나의 또 책 한 권이야. 이 놈도 책 한 권, 판다스도 잘 보면 서점 같은 데 가서 보면 판다스도 책 한 권이고 매플롯립도 책 한 권이고 시번도 책 한 권.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이거는 아주 유명한 거 몇 가지예요.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패키지가. 그걸 다 어떻게 공부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때 나오는 것마다, 그렇죠? 나오는 것마다 좀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익혀두면 나중에 쓸모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이런 사이트나 책을 따로 구비해서 봐야 할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뭐 비슷비슷한데 전부 다 시번 매플롯립은 그래프 그리는 거다 라고 상상하시면 되고, 판다스는 데이터 처리하고 짜집기 할 때 쓰는 거다. 넘파이는 행렬 연산을 수행하는 놈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선택해보라 그러면 뭐 너를 어떻게 기본 그래프, 수치 계산, 통계 시각화, 뭐 데이터 탐색, 출판용 이러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기본 그래프는 매플롯립을 사용하면 되겠다. 수치 계산은 넘파이를 쓰면 되겠다. 좀 더 이쁜 통계 시각화는 시본으로 가면 되겠다. 데이터 탐색은 판다스로, 출판용은 매플롯립으로. 그렇죠? 이거는 뭐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다른 걸로 하셔도 되는데 이걸로 하면 좀 더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를 하는 일의 흐름을 본다라면 제일 처음에 데이터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탐색적 시각화는 결국 뭐야? 탐험해 보는 거예요. 탐험해 가지고 어떤 게 가장 적절한 분석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게 심층 분석입니다. 그리고 심층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보여줄 것, 그게 이제 최종 시각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순서로 대충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